상하이 자쟁이 진재형과 떠나는 중국 차 여행. 안녕하세요. 자쟁이 진재형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번에 백두산을 다녀왔습니다. 15년째 살고 있으면서 겨우 다녀왔는데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번에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왔고요. 백두산 그리고 백두산 주변의 많은 부분들을 둘러보면서 또 아픈 민족 역사도 좀 되새기게 되었고요. 또 많은 좋은 경치도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경치를 보는 것도 좋지만은 또 차쟁이로서 또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니면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TDS 미트는 꼭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백두산 여기저기에 물들이 있는데 그런 물들이 찬물로서 과연 어떨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많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깊은 조사는 아니지만은 아주 재밌는 많은 결과들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천지를 두 번을 올라갔다 왔는데, 서쪽 면에서 올라가는 서파라고 그러죠. 서쪽 면에서 올라가는 천지, 그쪽 부분에서의 물들의 과연 TDS는 어떤가, 그에 대한 조사를 한 자료들입니다. 자, 7월 15일 날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보시듯이 아주 멋진 깨끗한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천지를 보려면은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뭐 저로서는 저희 조상님들께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어떤 분들은 여덟 번을 갔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뭐 어떤 분들은 몇 번을 갔는데 보지 못했다는 분도 계신데 저희는 첫 번째 가서 이렇게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자, 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천지는 장백산 꼭대기에 있죠. 우리나라는 백두산이라고 하지만은 중국에서는 장백산, 장발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호수이죠. 그 화산이죠, 그죠? 아직은 백두산은 살아있는 그런 화산이죠, 그죠? 거기에 있는 그 꼭대기에 있는 호수인데 영어로는 크레이터 레이크 또는 칼데라 레이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데 남북 길이가 4,400m, 4.4km, 동서로는 3.37km.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둘레가 13.1km라고 합니다. 수심은 가장 깊은 곳이 373m이고 평균 수심도 한 2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지 수면의 그 해발 높이는 2189.1m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장백산에서 송화강, 두만강, 압록강 이 세 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천지는 그 중에서 그 송화강의 기원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장백폭포, 때로는 뭐 비룡폭포라고도 그러죠.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송화강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 자체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깊고 그리고 해발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화산 호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가서 또 가족 사진을 찍었고요. 또 부부도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봤고 또 저 독사진도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뭐 참 멋지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자, 차쟁이와 으라차차가 또 천지를 갔는데 그냥 올 수는 없겠죠. 저희는 차 도구를 챙겨가서 차와 차 도구를 챙겨가서 그리고 물도 끓여가서 위에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뭐 그렇게 사실은 보이듯이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조금 촉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지 위에는 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여튼 파리의 공격을 피하면서 이렇게 마시느라 조금 힘은 들었습니다. 자, 차호는 가은요 남강 박연태 작가의 차호를 가져갔고요. 차자는 저희 가족들의 이름이 새겨진 잔, 제잔, 집사람 잔, 그리고 큰아들, 지금 군대에 있는 큰아들 잔, 군대에 있어서 못 왔지만은 또 가져왔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 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세로로 찍어도 멋있죠. 자, 이렇게 보온병에 물을 가져왔고요. 그날 마신 차는 보이생차 2019년 마월 두오
그 의방에서 나오는 차죠. 고양이 귀같이 생긴 그런 찻잎, 이라 그러죠. 그 차를 가져왔습니다. 뭐 차가 워낙 좋기도 하고 또 경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파리가 많아서 조금 마시기가 힘든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천지에 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가는 길은 이쪽 서쪽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간다 해서 서파, 파라는 게 경사란 얘기거든요. 서쪽면 경사란 얘기죠. 여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가다 보면은 여기에 고산하원, 그리고 연리하원이라는 그런 자연적으로 형성된 뭐 꽃밭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에서부터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천지까지 다다르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여기에 장백산 대협곡, 다른 말로는 금강 대협곡이라는 부분도 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 면 말고 다음에 우리가 갈 부분은 이제 북쪽 면인데요. 여기 북쪽 북경구 먼구 돼 있죠. 이쪽에서 올라갑니다. 이쪽에서 올라가서 다음에 보시겠지만 먼저 장백폭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소천지를 보고 그리고 또 차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어, 천지 거의 코밑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뭐 그런 길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남쪽에서도 올라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최근에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려면은 조금 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직은 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가보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이 남았죠. 동쪽은 북한에서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동쪽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다녀가셨죠. 거기에서는 그 천지에 손을 댈 수도 있는 뭐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뭐 거기는 지금은 저희는 갈 수가 없죠, 그죠? 자, 출발하는 곳입니다. 출발하는 곳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갑니다. 한참을 올라가면은 바로 계단이 시작되는 곳에까지 도달하게 되고요. 여기는 거의 뭐 천지가 보이는 곳에 거의 코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거죠. 버스를 타고 올라오고 여기에 매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1442개 계단이거든요. 그 계단을 오르면은 천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1442개 계단요. 따라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다르면은 이제 드디어 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서쪽 부분입니다. 자, 천지입니다. 이 천지물을 보는 순간 차쟁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TDS를 당연히 재어보고 싶겠죠. 그리고 한번 마셔도 보고 싶고 또 가능하다면 떠와서 집에 와서 차도 한번 우려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에스카게도 중국 쪽에 서파, 그 다음에 북파, 그 다음에 남파 그쪽에서는 여기 물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해발이 2470m인데요. 이 천지의 수면은 2200m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낙차가 한 270m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가서 이렇게 또 위험을 무릅쓰고 또 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허용이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천지의 물은 어떻게 볼 도리가 없고요. 대신에 그 천지에서 바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 아직도 보면은 눈이 녹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월 달 약간 더운 그런 개념인데도 아직도 눈이 녹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고요. 좀 더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에 물이 흐르는 걸 알 수 있죠. 물이 흐르죠, 그죠? 여기 보면은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물이 조금만 더 내려가면요. 아까 1442개라 그랬죠. 이 부분은 계단 수로는 계단 숫자가 다 적혀 있습니다. 매 5개마다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 750계단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정상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바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에 물이 흐르고 있죠. 아까 눈이 녹은 물요. 그 물을 제가 재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흐르는 물요. 자, 여기 물이 보이시죠? 이 물이 이제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물을 떠와서 TDS를 재는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정이 진재입니다. 지금 백두산 천지에서 바로 내려와서요. 지금 한 700계단 정도에서 1400개 중에 700계단 중에서 지금 제가 잠깐 가서 물을 떠와서 그 TDS를 재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여. 뜨는 거 안 보였어. 왜 저쪽으로 가? 자, 물을 떠왔습니다. TDS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ppm이 나오네요. 9.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약간 올라갈 겁니다. 한 9, 10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산 밑에 바로 내려온 물이니까는 TDS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제 책을 보신 분이나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9ppm 정도로 상당히 낮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수온이 낮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숫자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경향은 보이죠. 하지만은 상당히 TDS가 낮다는 그 점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디에서 채취를 했는지 그리고 수온이 어떤지에 대한 영상인데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물을 떠온 부분은 저기 밑인데요. 물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지금 물 온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바로 기미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바로 보면은 아직 얼음이 눈이 아직 녹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바로 올라가면은 천지입니다. 자, 이제 정상 바로 밑에 있는 그 눈 녹은 물에 대한 TDS를 재봤고요. 자, 여기 다시 휴게소가 있는 이 부분에 와서 여기 밑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화장실에 TDS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는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아마 가둬서 쓰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TDS를 재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정이 진재입니다. 여기는 백두산 서파에 바로 계단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 마지막 화장실입니다. 여기에 물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한 11 정도가 나오네요. 11. 서파 쪽에 계단이 올라가기 직전에 그 휴게소에서의 화장실의 TDS는 한 11에서 12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약간 올라가면은 숫자가 변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 때는 한 11, 온도가 조금 높아진다면 12 그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두산 꼭대기에서 내리는 비나 눈의 TDS는 상당히 낮겠죠. 그 물들이 그렇게 광물질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면은 TDS는 아직도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11에서 12 정도 그런 아주 낮은 TDS 수치를 보이고 있죠. 자, 이번에 이제 서파 쪽에서 여기 정상 부근에서의 TDS를 재봤고요. 이번에 이제 이동을 해서 장백산 대역곡 또는 금강 대역곡 쪽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 대역곡 쪽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깊이가 한 80m 정도, 그 넓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그런 협곡인데요. 이게 그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푹 파이게 만든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암 괴석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건 병풍바위 뭐 이런 식이라고 얘기했고, 자, 여기 보면은 낙타 모양도 보이죠. 낙타 머리, 낙타 혹이죠. 자, 금강 대육구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서의 물의 TDS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금강 대역곡으로 왔습니다. 백두산에서 내려와서요. 금강 대역곡에 있는 화장실에 TDS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49 정도가 나오네요. 금강 대역곡의 TDS 수치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한 49에서 52 이 정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숫자가 약간 상승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생각보다 높은데 아마 이 물은 어떤 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흘러오는 내려오는 물인지 아니면은 지하수를 파서 쓰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낮은 수치는 아니다. 이 금강대역곡은 참고로 해발이 146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구경을 마치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한 군데 들러서 TDS가 어떤지를 재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장백산의 천지죠. 이렇게 서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금강대역곡을 거쳤다가 우리가 내려와서 숙소가 있는 이도 백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이도 백화 쪽으로 가기 전에 여기를 들을 겁니다. 다시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백두산 천지죠. 쪽 서쪽으로 우리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금강대역곡을 거쳐서 이제 쭉 내려와서 여기에 샤오샤허 소사하라는 부분을 이제 갈 겁니다. 샤오샤허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계곡을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요. 이 물을 한번 TDS를 재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물은 되게 맑기도 맑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찹니다. 여기는 음용수 수원 1급 보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TDS를 재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백두산 서파에서 백두산 천지를 보고 지금 샴문 산문 그쪽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쪽은 샤오샤허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물이 있기에 또 TDS를 재러 와봤습니다. 한번 재보겠습니다. 와, 물이 장난 아니게 찹니다. 뻥뻥이서 다니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TDS가 한 26 정도네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TDS가 높을 리가 없겠죠. 2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물로는 또 차를 마신다면은 뭐 당연히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자, 이쪽 부분은 산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예상했듯이 그렇게 TDS가 높지 않죠. 26, 27 정도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차를 달려서 오늘 묵을 숙소가 있는 이도 백화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 이도 백화는 천지 아래에 있는 첫 마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는 관광지답게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요. 한 식당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TDS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어보니 60ppm 정도가 나오네요. 이제 많이 정상에서 좀 흘러 내려왔기 때문에 뭐 TDS가 조금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죠. 60ppm 정도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서파 쪽에서 천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 곳이 있는데요. 그 곳에 있는 화장실에서 TDS를 재보았습니다. 재보았더니 이상하게도 314가 나왔습니다. 이 물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제가 예상할 때는 뭐 지하수를 팠거나 아니면은 그 온천이 관계되는 물이 아닐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뒤로 뺐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북파 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온천과 관계되는 곳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숫자가 들쭉날쭉하게 나옵니다. 온천과 관계된다면은 숫자가 높게 나오고 온천과 관계되지 않으면은 숫자가 우리가 예상했듯이 산 높은 물은 낮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천지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죠. 제가 찍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도 나중에 백두산을 여행할 기회가 있으시면은 이렇게 멋진 광경을 꼭 보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네, 이로써
백두산 찬물기행 첫 번째로 천지, 서파 쪽에서 바라본 천지에 관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해에서 차쟁이 진재형이었습니다.